얘기하는 건 김현지 실장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요? 예. 그 부분은 6월 11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텔레그램 통화를 했기 때문에.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지웠을 것이고 워낙 뭐 그런 걸 이렇게 증거를 안 남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통화 내용은 없었고 김현지 보좌관하고는 당시에 6월 11일 정도에 통화를 했던 것으로 저도 보여요. 기억을 하자면. 내용은 뭐 언론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뭐 이화영 씨가 뭐 제가 회유를 했다. 검찰의 입장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저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확인을 했고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다. 당연히 그런 황당한 소리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 그러면 이제 그 김현지 보좌관 입장에서는 뭐 약간은 이제 사실관계를 물었겠죠. 그러고 저도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사임하신 게 맞지 않겠냐. 그 워딩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임해라는 아니었어요. 사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사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사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당연히 사임한다. 이러면 저도 못 도와드린다 더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하고 제가 그다음에 전화를 끊고 검찰에 전화를 해서 저 이제 그 사임할 테니까 사임기 낼 테니까 이제 들어가지 않겠다. 저는 이제 설 변호사님의 스타일상 알겠습니다 하고 쿨하게 사임했을 거라는 건 능히 짐작이 돼요. 기본적으로 약간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알겠어요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의아한 거는 뭐 당대표실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미안한데 왜 공범의 보좌관인 분이 사임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에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수사의 변호인단이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저는 이제 추측컨대 이건 추측인데 그분들도 다 상황 공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시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화영 씨 측에도 전부 다 공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외에도 어떤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이화영 씨의 워딩이 당대표실로 전달이 돼서 저 사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당대표실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화영 씨한테도 그게 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사실 확인이 당대표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현지 보좌관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 의원실 또는 당대표실에서 어떠한 뭐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고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측을 하셨어요? 아니면 김현지 실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여의도에 들어오게 된 건 2021년도 7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이에요. 지난번 대선인데 지난번 대선에 제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 경선 후보 시절에 들어갔어요. 경선 후보 시절에 일정팀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정팀에서 일정을 다 깨고 계셨네요. 그러면 뭐 일정을 짜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일정팀에 있었는데 일정팀원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할 때 그다음에 뭐 할 때는 당시에 김현지 그때는 보좌관이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뭐 김현지 씨랑 뭐 통화를 했던 기억이 그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사건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선거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김현지라는 사람이 저도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김현지라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굉장히 이 스케줄을 얘기할 만큼 조정할 만큼 뭐 굉장히 측근이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죠. 만나뵌 적은 그때는 없었지만 만나뵌 건 이제 그 뒤에 당에서 이제 의원실로 와가지고 당에서 뵀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의 측근이란 것은 알 수는 있었었죠. 제 입장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당시 보좌관의 말이 당 대표의 뜻일 수 있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 대표실 뭐 공유를 했을 테니까 상황 공유를 했었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강적들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거 아니냐 수임료도 받지 않으신 걸로 안다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예. 수임료는 그 이화영 씨 측에서 그러니까 그 배우자인 백정화 씨 측에서 제가 수임료를 받았었고 돌려달라는 얘기는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받은 거보다는 뭐 이것도 주관적이니까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으니까 받은 거보다는 더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조사 입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한참 또 재판과 수사가 했는데 재판은 또 따로 담당하는 또 변호사님이 계셨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뭐 검찰 입회가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뭐 받은 것보다는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 변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게 돈을 받으려고 그때 변호를 하셨다기보다는 일찍이 말씀하셨으나 나도 한번 선거 떠보려고라는 마음이 딱 있었더랬죠. 네, 맞습니다. 뭐 그건 제가 당연히 2023년도라고 하면 2024년도에
총선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시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법률위 부위원장 하면서 어떤 공을 세워서 어차피 2024년도 있는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보자고 하는 게 뭐 인간적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욕심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당과 관련한 일이니까 이렇게 제가 투입해서 일을 해주면 이게 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자,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 들어간 계기 자체가 저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총선을 나가고자 함인데 제가 검찰하고 무슨 연이 있다고.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왔을 때 변호사님도 당황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2023년도 5월 초인가 5월 중순인가 제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건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최초 진술서가 있어요. 최초 진술서가 있었을 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언제 어떻게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 뭐 그전과는 다르게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잡힐 진술서가 있어요. 그때 저는 원래 제일 처음에 사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술서에 입회 변호인으로서 사인 안 하려 했는데 너무 불리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내가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가 그렇게 검찰의 입장을 회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저를 사임시키면 되잖아요. 해임시키면 되잖아요. 설 변호사 자기랑 이 뜻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더 하겠어요? 근데 뭐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본인이 해임한다는데 그럼 제가 진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검찰의 입장을 회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허황된 진술을 하시니까